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3도의 분포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시 북구의 새로운 공공택지인 초곡지구에 첫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6개 업체가 8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견본주택에는 기대감 속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조성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입니다. 91만여 제곱미터로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대부분 들어섰습니다. 포항 흥해 초곡지구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17,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초곡지구에 처음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1,6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분양이 시작되자 견본주택에는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위치상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공기도 좋고 가격도 조금 저렴한 것 같아서 한번 보러 왔어요. 건설업체는 교통과 교육 여건 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포항 KTX 역사가 인접했다 보니까 그런 역세권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서 단지 쾌적성이 아주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대단지 주거단지로서 아마 양덕 이후에 가장 빨리 택지 조성이 가능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곡지구에는 이 업체를 시작으로 6개 업체가 8,6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 대해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공급 과잉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에는 초곡지구를 비롯해 2만 2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울릉군은 오늘 공설운동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한국전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디젤 발전 중심의 도서 전력 공급 체계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3,902억 원이 투입됩니다. 1단계로 2017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전체 전력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이어 2020년까지 지열과 연료전지 발전소를 도입해 100%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밀착형 거점 치매센터를 잇따라 개소합니다. 경북도는 어제 안동의료원에 설치된 안동 거점 치매센터를 시작으로 오늘은 김천 거점 치매센터, 내일은 포항 거점 치매센터를 엽니다. 앞으로 보건소 치매 등록 환자와 의료원 내원자 가운데 인지 저하 및 경증 치매 환자를 골라내 주 2회 8주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한 포스코 플랜텍이 재무 안정화와 사업 구조 조정, 원가 절감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철강 등 핵심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설비 등을 처분하는 한편 울산 공장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 직원 마인드 혁신 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지난달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포스코 등과 오는 2019년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이 주최하는 2015년 독립문학상과 모걸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독립문학상에는 장편소설 토우의 집을 발표한 권여선 소설가가, 모걸문학상에는 시집 응을 펴낸 문정희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독립모걸문학상은 등단 10년 이상의 시인과 소설가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오늘 12월 4일 경주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장애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이기태 경위의 빈소가 차려진 경주 동산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경찰은 이 경위를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연결식은 내일 아침 8시 반 경주경찰서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경위는 어제 철길로 뛰어든 장애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숨졌고 함께 있던 김모 경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주먹으로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9살 오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10시 반쯤 포항시 두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걸어가던 26살 정모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휴대전화와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주시는 식수원인 덕동호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복이나 추락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류나 유독물 등의 위험물 운반 차량으로 보블로 삼거리에서 장항리 삼거리까지 11.7km가 통행 제한 구간입니다. 경주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7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 접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남북구청은 세계반 33명으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제과 제빵류,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 접기업소와 산후조리원 급식소, 키즈카페 등 159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불량 원재료 사용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원료 보관실과 조리실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한옥 건축 기준은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둥, 한식 지붕틀 등의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목재 부식 방지, 일사 조절 등을 위해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150여 건의 공정거래 위반 분쟁을 조정해 조정 성립률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쟁 당사자들의 법률 비용 등을 아껴 4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